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이슈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암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유산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에는 빅 이벤트가 있는데 우선 이 스케줄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한 기업의 어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어닝 예상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와 5년물에 대한 제 입찰, 그리고 또 보스틱 종대에 대한 연설이 오늘 주요 이벤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저희가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하는지 이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엔비디아의 어닝 당연히 매출과 EPS, 가이던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현재 많은 기업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고 있는 주요 가지 키포인트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어센드 910C라는 결국 칩이 이번에 H100에 대응할 수 있는 칩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중국 매출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차세대 칩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연이 얼마나 진행될지 아니면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해결이 돼서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0.25분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넘어서 이번 해 안에 출시할 수 있을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이미 지연이 어느 정도 이 컨센서스에 포함이 돼서 이번 분기에는 블랙웰에 대한 매출이 없을 것으로 잡아놨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기대감 자체는 이번 해 안에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닝콜에 대한 답변이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퍼 GPU가 얼마만큼 예약이 증가했는가. 블랙웰이 그만큼 지연이 됐다면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호퍼 GPU에 대한 예약이 올라왔어야 될 텐데 이거에 관련해서도 키방크 쪽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지속적으로 호퍼 GPU가 아마 커다란 매출 상승이 있었어서 예약 상승이 있었어서 블랙웰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아마 가장 중요해서 어닝콜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번 엔비디아 어닝콜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잠시 후에 내용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인공지능 서버 업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힌덴버그 리서치는 굉장히 유명한 니콜라와 아자니 그룹을 저격했던 이제 공매도 리포트에 따라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바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번에는 그 다음 타깃이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최대 8.7%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서 2.6% 최종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힌덴버그가 지적한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SMCI의 회계 문제, 두 번째는 미공개된 내부 거래와 자전 거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재와 수출 통제를 위반한 러시아에 원래 제품을 수출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발표가 됐고 네 번째는 품질로 문제로 이뤄가는 점유율 이렇게 네 가지 문제에 지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SMCI의 회계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서 한 번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고요. 자전거래 같은 경우는 형제 회사가 결국 CEO의 형제 회사와 같이 내부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를 투명하지 않게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지적을 했고 지금도 아마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스닥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지수 옵션 상품이 등장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 관련 승인을 신청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 거래 운용사가 비트코인 지수 옵션에 대해서 미 SEC의 승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로이터에 따르면 나스닥 거래소는 비트코인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파생 상품으로서 비트코인 지수 옵션 상품을 출시하고 SEC의 거래 승인을 신청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콜옵션이나 레버리지 ETF 펀드 등 여러 상품들을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단 1월에 사실 여러모로 현물 ETF들이 승인됨에 따라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들을 결국 많은 거래소들이 준비를 해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나섰다라는 점에서 특히 이게 나스닥이라는 점에서 아마 주목받을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지금 당장 SEC가 이런 부분들을 승인 신청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코멘트까지 더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오늘 주가 급락세 보이고 있네요. 17% 넘게 내리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 소식을 연일 전해주고 계신데 신제품 출시 일정 그리고 CF 교체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인원 감축 이슈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디지털 서비스 그룹에서 100여 명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은 애플이 핵심 사업부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조치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 조정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감축 대상 부서는 애플북스에 대한 앱과 애플 북스토어를 담당하는 팀이고 아울러서 애플 뉴스를 운영하는 다른 팀에서도 해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애플북스는 최근 들어서 회사 내 우선순위가 낮아져서 서비스 라인의 주요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고 뉴스 같은 경우는 감원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 사업의 우선 사항에서는 밀려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